서서히 잡혀가는 CPI가 2월에 하락세가 이제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제 물가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시도 상승세가 잠시 멈추고 파월이 말했던 디스인플레이션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3월, 4월에 나오는 CPI가 만약에 더 이상 많이 하락하지 않고 멈추거나 재상승한다라 그러면은 더 높고 긴 금리 인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증시는 추가 상승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준의 실시간 CPI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3월 14일에 발표할 2월 CPI는 전년 대비 6.2%예요. 뭐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진 않죠. 반면에 4월에 발표될 3월 CPI는 전년 대비 5.4%로 급격한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어떻게 하다가 5.38이 나왔을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CPI가 되게 재밌어져요. 쭉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그럼 시장에서는 아 물가가 잡혀가는구나. 그러면 금리 인상 생각보다 많이 못하겠구나. 이렇게 안심하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1월 달에 보여줬던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클리브랜드 CPI가 워낙 정확도가 낮아가지고 믿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다돼가 본 다음에 이제 월가 기관들이 하나씩 추정치를 발표해 주거든요. 그래도 월가에서 나오는 추정치들이 맞춘다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인 예상치를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정확도가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 CPI는 조금 달라요. 다시 클리브랜드 거 보면요. 근원 CPI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어요. 2월에 5.4가 나왔었는데 3월에 5.5, 4월에 5.7%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그래프로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근원 CPI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증시에선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전년 대비로는 뚝뚝 떨어지는데 전월 대비로는 별로 안 떨어집니다. 위에 보면 전월 대비인데요.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낮은 상태가 아니에요. 은근히 높은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차이를 느끼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의 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CPI만 떨어지고 근원이 안 떨어지니까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는데 주거비랑 서비스 비용이 빠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CPI가 근원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CPI가 근원 CPI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랬던 사례가 있느냐?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발생했었거든요. 이 파란색이 CPI고 지금 이 진한 고등색이 근원 CPI입니다. CPI가 쭉 빠지죠. 그러다가 근원은 안 빠져요. 그러면서 역전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때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고 이제 금리를 올려도 된다. 시장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원 CPI 높다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괜찮고 고용이 괜찮다. CPI가 빠졌다라는 거는 식료품이나 유가가 빠져서 물가가 저렴해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은 튼튼하고 물가가 빠졌으니까 좋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박에 못 이겨서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 전에 시장은 2008년 이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한 7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동요했었는데 뭐 증시도 그래서 2015년에 잠시 안 좋았었어요. 하지만 뭐 하고 나는데 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준에서 근원은 안 빠지고 CPI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서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좀 다른 거니까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CPI가 빠진 원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에 2차 셰일 혁명이 터졌어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유가 치킨 게임을 걸어요. 그때 셰일 업체들이 마진율이 한 70달러 정도로 봤거든요. 싼 데는 60, 높은 데는 80으로 봤었어요. 근데 그때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 이러니까 60, 80에서 생산 비용으로 채굴해 온다 하더라도 마진을 남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저거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치킨 게임을 걸어서 유가를 뚝 떨어뜨려요. 그때 마침 이제 크림반도 사태까지 터져서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약간 좀 공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25달러까지 떨어져요. 100달러 넘었던 유가가 한 방에 내려가죠. 유가가 내려가고 곡물 가격도 내려갔었어요. 얼마나 내려갔느냐? 옥수수 가격도 이때 급락을 합니다. 한 반 토막 났었습니다. 이거 곡물 가격이랑 유가는 또 이제 흑점의 11년 활동 주기랑도 연관이 있는데 2011년이 라니냐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비싸게 오르고 곡물 가격도 비싸게 올랐는데 이 라니냐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격도 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물가가 순식간에 떨어진 거예요. 2022년이 라니냐였었고 2023년, 2024년은 이제 그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물가, 뭐 곡물가라던가 유가도 급락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CPI 하락에 가속화를 줄 거고 근원 CPI는 위에 있는 상태에서 CPI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월이 금리를 올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선택 사항이 되는 거겠죠. 이거 가지고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신경 안 썼습니다. 2011년 끝나고 나서 2012년부터는 내리 올랐어요. 고유가가 터지든 고물가가 터지든 그냥 오르고 CPI가 역전되든 신경 안 썼습니다. S&P 500이 1000에서 그때 2018년까지 3000 가까이 올랐거든요. 한 3배 가까이. 지수가 3배 올랐어요. 지금으로 치면 나스닥이 한 10,000에서 30,000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시경제를 이렇게 보던 간에 뭐 연준이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증시는 자기 갈 길을 가더라. 다만 그 우려가 있었던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던 2015년에는 S&P 500도 1년 쉬었어요. 안 올랐어요. 멈추고 2016년에 다시 올랐습니다. 사례만 보면은 이 CPI와 근원 CPI의 역전을 경제적으로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의 먹이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근원은 대체 왜 안 빠지느냐도 봐야 되겠죠. 대체 저거 왜 안 빠지는 거야? 집값이 안 잡히는 거야? 아닙니다. 집값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022년 중반 부동산 가격 정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나 봤더니요. 샌프란시스코는 16% 빠졌습니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죄다 서부 지역들이 많이 빠졌어요. 동부 지역들은 별로 안 빠졌고 남부도 별로 안 빠졌어요. 12월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0.8% 하락했어요. 전국 평균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로는 5.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렌트비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자가 올라가면 렌트비를 잘 안 빼요. 이제 집값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렌트비 자체는 조금 더 경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변동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근원 CPI가 생각보다 안 깨지는 거야. 막 깨져 하더라도 안 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뜨거운 고용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제 주 단위별로 이제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텍사스라던가 남부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에서 공실이 나서 나갔죠. 직원들도 그래 나 서부에서 못 살겠어. 집값 비싸 죽겠어. 차라리 텍사스 가서 좋은 집 짓고 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텍사스 쪽은 집을 막 지어요. 부동산이 또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안 추웠어요. 그러니까 다 와서 공사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살아 있어요. 고용 살아 있고 부동산 나름대로 업황은 또 살아 있고 뭐 서부 지역이 죽어나가는 거지. 그런 상태에다가 그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 있었죠. 실업률이 최저치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민자를 안 받는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한 것들, 젊은 층에서도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죠. 인건비를 잡으려면은 일할 사람이 많아야 돼요. 경쟁이 돼야 됩니다. 일할 사람이 많고 뽑는 인력이 적어야 인건비라는 게 하락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파월이 금리를 올린다 한들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파월이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망가지게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면은 이민을 활성화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트럼프 이전, 트럼프 중반까지만 해도 이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론 불법 이민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를 낮춰주는 효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불법 이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방침을 내고 있어요. 대신에 합법적인 이민을 장려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이든도 이민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민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여는 걸 열면 미국인들이 지금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때 트럼프가 등장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죠. 당신들 임금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는 다 바이든 때문입니다.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이민은 환영, 불법적인 이민은 노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예, 합법적인 이민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남미에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쿼터제로 3만 명씩 계속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떤 자격을 요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까지 맞물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동성도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다. 이게 뭐냐면 연준은 열심히 긴축을 하고 있는데 돈을 쓸 수 있는 어딘가에서는 계속 돈을 지금 뿜어내고 있어요. 재정부채 한도를 피해서 온갖 부양책들, 온갖 지원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엑셀을 밟으니까 이 뜨거운 고용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긴축을 하면서.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 파월 마음 같아서는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고 싶을 건데 주어진 조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4% 넘게 오르고 있고 이번에 뭐 CPI가 들어 올린 것들 뭐 여러 영향들이 있다 치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 있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최대한 CPI가 좀 더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질질 끄는 전략을 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말로 시간을 끌겠죠.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금리를 올릴 거야 하는데 실제로는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입으로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그런 좀 모순적인 현상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이번 주에 계속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